저는 맥북 7년 차입니다. M1 시리즈부터 그동안 거의 5대가 넘는 맥북을 경험을 해보았고요. 지금 이 영상 자체도 맥북으로 찍고 있어요. 맥북으로 개발, 영상 작업, 음악, 웹서핑, 사무용, 문서 작업 등등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맥북입니다. 혹시 맥북을 살까 말까, 기기를 변경할까 말까 몇 달째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사잔이 비싸고 맥북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고민되고, 그래서 장바구니에 자꾸 넣었다 뺐다 하시죠? 오늘 맥북 스펙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대신에 7년을 쓰면서 제가 왜 이 맥북 생태계에서 못 벗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말 저의 실제 경험들만을 담아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맥북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이 서실 겁니다. 특히 아이폰 유저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강력한 연동성입니다. 맥북은 아이폰으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맥북으로도 전화가 연동이 되어서 바로 전화를 받고, 여기서 맥북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얼 키패드 또한 가능하고요. 이렇게 페이스타임으로 넘겨서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통화에 이은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낸 메시지, 아이폰에서 보낸 메시지 둘 다 맥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장 편할 때는 여러분 문자 메시지, SMS 인증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 맥북에 메시지 깔려 있으면 인증번호가 바로 입력되기도 하고, 혹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 메시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폰을 보고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붙여넣으면 되니까요. 또한 메시지에서 받은 계약서나 여러 첨부 파일, 이미지들을 맥북에 저장할 수 있어서 어떤 기록들을 저장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맥북으로 에어드랍해서 편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아니라 아이폰을 마치 맥북의 웹캠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따로 비싼 5, 60만원짜리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나의 가장 화질 좋은 웹캠이 되기 때문에 초기 유튜버들이 쓰기도 좋고, 화상통화나 온라인 미팅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화질이 정말 좋거든요. 이러한 기능을 연속성 카메라라고 하는데, 카메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도 쓸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OBS에 아이폰 카메라를 연동해서 맥북으로 바로 소스로 불러온 다음 캠도 찍고 화면 녹화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해서 이 기능도 제가 포기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안 쓰는 아이폰 연동 기능도 있는데요. 아이폰 미러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트랙패드로 아이폰을 조작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맥북에서 아이폰 쓸 바에 그냥 제 아이폰 손으로 들고 쓴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아이폰 알림을 맥북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면 카톡이 2번씩 울려서 안 켜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밀번호 연동입니다. 애플에는 패스워드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아이폰에서 저장한 암호, 맥북에서 저장한 암호가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저장한 암호를 지문 갖다 대고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강력하게 생성된 암호만 사용합니다. 2단계 인증 시 사용하는 패스키나 일회용 인증번호 같은 것들도 안전하게 저장되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담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폴드8 새로 나왔잖아요. 저도 실물 보고 너무 이뻐서 진짜 바로 사고 싶었는데, 아이폰과 맥북의 연동성을 포기하고 여기서 갤럭시로 갈아타야 된다? 거기서 오는 전환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갤럭시로 바꾸고 싶은데 이 맥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을 떠나려면 이 연결을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손이 편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보통 윈도우 키보드 사용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하시죠? 근데 맥북은 컨트롤 대신 커맨드를 사용하는데, 이 커맨드를 엄지로 누르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 이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저에게는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어요. 커맨드 키의 장점은 또 있는데요. 커맨드 W로 닫기, 커맨드 1, 2, 3, 4, 5번으로 이 탭 전환, 웹서핑 할 때 탭 전환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이 커맨드 Q를 누르면 완전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컨트롤로 누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뻑뻑하고 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힘듭니다.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스팟라이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맥북 안에 있는 여러 파일들을 찾아주거나 간단한 사칙 연산들, 계산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름을 까먹었던 문서를 이름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까먹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손이 편한 이유는 키보드 외에도 이 트랙패드가 또 한몫하는데요. 맥북을 사용하시면서 별도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온전한 생산성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과 거리가 가까운 이 트랙패드를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사용하고, 트랙패드에서 오는 이 햅틱 기능이 맥북 네이티브 앱들을 사용하거나 여러 작업들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클릭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시다가 처음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터치로 트랙패드를 누르시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트랙패드는 두 단계의 터치로 나눠져 있어서 한 번 누르면 일반 클릭, 두 번째 꾹 눌렀을 때 맥북의 어떤 네이티브 기능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전을 찾는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페이지스 같은 네이티브 앱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확대할 때 햅틱 반응들이 와서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들도 한몫하는데요. Shift 커맨드 4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한 거를 띄워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고요. Shift 컨트롤 커맨드 4를 누르면 바로 클립보드에 복사되어서 이미지를 카톡 채팅이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커맨드 키를 필두로 키보드 자체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하고, 트랙패드는 여러 햅틱 반응들을 통해서 사용성도 증가되고 반드시 꾹 눌러야만 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터치가 발생할 일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키보드와 트랙패드에 더해 맥북에 내장된 단축키까지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게 되는데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저처럼 6, 7년 쌓이면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에 단축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냥 맥북만 사용하고 손에 익었을 뿐인데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생기는 거죠. 맥북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윈도우 노트북을 한번 만져봤을 때의 그 역체감, 맥북 유저분들이라면 진짜 반드시 느껴보셨을 겁니다. 맥북을 떠나려면 이 속도를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의 편안함입니다. 일반 모니터를 쓰다가 맥북 디스플레이를 쓰면 정말 개안하는 느낌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흔히들 쨍한 디스플레이라고 표현하는데 확실히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모니터 보는 데 쓰다 보니까 좋은 디스플레이 투자하는 건 그만큼 삶에서도 확 체감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은 이런 P3 영역의 색상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영역에서 맥북을 선택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애플 로고가 박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에서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됨을 보여줍니다. 지금 쓰고 있는 M5 프로도 있고, 동생에게 사준 맥북 네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쓰던 맥북 프로 M1 제 2020년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전 3대의 맥북이 있고요. 6년이 넘게 쓰고 있는 제 M1 맥북 디자인은 몇 년이 지나도 낡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M1을 꺼내도 깔 수가 없어요. 마치 10년 전 벤츠나 BMW가 지금 도로에서 봐도 여전히 예쁜 디자인인 것처럼, 이런 세련된 디자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번 신제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맥북을 떠나려면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춰야 합니다. 오, 맥북 프로. 네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는 내구성인데요. 제 첫 M1, 지금도 현역이에요. 제가 최근에 배터리만 직접 갈아서 제 여자친구가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열로 미친 팬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따뜻해지긴 해도 막 손이 데이고 뜨거울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배터리는 충전기 없이 하루 동안 카페나 외부에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M1을 한 250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생각하면 되게 비싸죠. 근데 제가 거의 6년을 넘게 쓰고도 아직 현역이니까 1년에 50만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7년이면은 그냥 윈도우 노트북을 썼을 경우에 CPU나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겠죠?
물론 M1도 많이 나긴 합니다만 M1은 여전히 현역이라는 점이에요. 맥북을 떠나려면 오래가는 기기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가 현재 이 M5 프로로 편집도 하고 코딩도 하고 별의별 작업들 다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 M1을 썼단 말이죠.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M1 썼을 당시에는 제가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는 확실히 적응기가 있어요. 윈도우 쓰다 오시면 커맨드 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커맨드가 있는데 컨트롤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터치하는 것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배워야 하고 저도 며칠은 걸렸습니다. 윈도우에서는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설치만 하면 끝이지만 맥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거를 실행했을 때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한번 옮겨줘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클릭해야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고 또 한 번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난 이 적응기를 견디고 싶지 않다, 그냥 윈도우 쓸래 하시면 급하게 넘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4K에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아이폰으로 이 M1에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 OBS가 녹화하고 나니까 좀 버벅이더라고요. 제가 M1으로 성능이 딸린다는 거를 거의 7년째 느껴본 횟수가 손에 꼽거든요. 뭐 AI로 영상을 돌린다든지 뭐 그럴 때 좀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 M5 프로로 오게 된 거예요. 램도 48기가고 SSD도 1테라여서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M1이 딸리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실전 팁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장 모니터를 하나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에 가급적이면 돈을 아끼지 마시고 썬더볼트가 되는 모니터로 구매하세요. 썬더볼트 단자는 데이터의 전송까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USB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USB 하나가 이렇게 타고 가서 이 외장 모니터랑 연결되고, 이 외장 모니터가 이 모니터에 이 조명과 연결돼서 저녁에도 작업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와 연결돼서 이 마이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판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자국이 있는 게, 여기 타입C를 이 허브를 하나 끼워 놨었어요. 그래서 허브를 붙였는데 이거를 떼다가 이렇게 본드 자국이 남아버렸습니다. 이 썬더볼트 두 가지 포트가 정말 유용하고, 또 이 케이블을 또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지 체인 기능까지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외장 모니터도 쓰고 나중에 가면은 허브가 필요해질 일도 오거든요. 허브도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모니터에 더 투자함으로써 허브도 가져가고 눈의 피로감도 더 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LG 울트라파인 4K 모니터를 처음 썼을 때 가장 좋았던 건 이 맥북과 디스플레이의 이질감이 안 느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맥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맥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폰에도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애플 생태계가 갖는 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사용했던 맥북에 대한 여러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